빌딩만 7채라고 하는 부동산 전문가가 집이 없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박종복 씨. 이제 라디오스타에도 나왔던 인물인데요. 알고 봤더니 공인중개사가 아니었답니다. 공인중개사 사칭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띄운 방송사들이 좀 무책임하죠. 빌딩만 7채다. 이래저래 중개보조원인 그가 실제로는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싶었죠. 게다가 되게 돈이 많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빌딩이 7채인데 전체 재산으로 따지면 700억, 500억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종복 씨 이렇게 해서 원장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와 있고요. 예.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뉴스를 치면 이분 이름을 치면 500억 자산가다. 그리고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꿀팁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1억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과거에 집사부일체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도 나와서 또 얘기도 했답니다. 종부세만 8억을 넘게 됐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솔깃하죠. 정말인가? 벼락거지 탈출이 시급한데 박종복 사부하고 같이 하면은 나도 강남의 빌딩 주인이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런 얘기에 정말 능력이 되는 사람,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도 강남의 빌딩을 사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좀 의구심을 이제 가지는 거죠. 저처럼 되게 우둔하고 기얇고 한심한 사람들은 잘 걸려듭니다. 걸려들어가지고 당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뒤통수 맞기도 하고요. 물론 저 상가나 아니면 빌딩의 세계가 전부 다 사기꾼만 있고 전부 다 쓰레기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정말 제대로 된 저한 세계에서 또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또 그 세계 안에서 또 잘 그 부동산을 잘 이렇게 만들어내서 또 선순환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제 저 부동산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박종복 씨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왠지 좀 의심스러운 얘기다라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이 넘는데 노원구에 있는 노후 아파트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니까 노원구 쪽에 아파트를 사라고 일단 좀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에 무조건 사야 된다. 주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사야 된다. 주택이 없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 저는 이제 동의하지 않는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못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도둑질하는 얘기인가요? 아니 돈 빌리라는 얘기인가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다 사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는 되려 살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시기가 어쩌면 사야 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겠습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되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게 매우 낮아 있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매매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살려고 하는 임대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임대, 전세나 매매 수요가 전세나 월세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면 어느 시점이 되면 임대치가 또 터지면 또 매매가를 또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매매한 사람들은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와 월세가 올라가면 또 그만큼 자기네 세입자에게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면 또 그만큼 주택 가격도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로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제 전환점을 이제 막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의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좀 집값이 서서히 내려가길 바라고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를 바라죠. 왜냐? 뭐 연끌한 사람들이 그 대출이자 감당이 안 돼서 뭐 연체하고 산 놔버리고 이러면 그 위험이 금융권으로도 전이가 되고, 그게 또 다른 내관이 돼서 다른 각 경제 주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순차적으로 좀 내려가는 걸 유도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러기엔 참 어렵더라는 겁니다. 이전 정부부터 해서 거품이 순식간에 불어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뭐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뭐 몰빵을 해도 부동산을 못 사니까 코인하고 주식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래저래 뭐 집을 사야 된다. 집이 필요하다. 뭐 그럴 수 있죠. 집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무리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빌딩 박사다. 뭐 지금이 부동산을 사야 될 시기다. 이런 얘기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왜 그렇게 뭐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거주와 투자를 뭐 따로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참 곰곰이 조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건물을 사야 된다. 강남에 건물을 사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를 사야 된다. 뭐 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의 말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도 강남 빌딩 주인이 될 수 있어. 너 부자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들 좀 이렇게 혹하죠. 정말인가? 나도 좀 그러고 싶은데,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능력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서 하지 왜 사람들에게 집을 사라고 권유하는 걸까? 라는 좀 의심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안전을 기하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또 물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건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아주 큰 결정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줄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멀리하는 게 좋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